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2007년도 3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기술기준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버릴지 한번 보자고요. 자, 81번이 됩니다. 지중전선로의 직접 매설식에 의해서 어떤 그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있는 장소죠. 그 매설할 때 매설 깊이는 몇 메타 이상이어야 되는가. 자, 81번이 되겠고요. 지중전선로에 뭐가 된다? 매설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 자, 첫 번째가 무슨 매설식이 된다? 바로 직접 매설식이 돼요. 예. 먼저 다 써놓고요. 자, 두 번째가 무슨 식? 관로식이 되고요. 세 번째가 무슨 식이 된다? 암거식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이제 그 직접 매설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추가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있죠. 이 종류는 여러분들 실기에서도 물어보니까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직접 매설식은 내가 매설하는 그런 장소에 따라서 어떤 차량이나 이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있는 장소예요. 자,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있는 장소라면 최소 매설 깊이는 얼마가 된다? 1m 이상을 매설해 줍니다. 예. 요게 이제 원래 1.2였다가요 개정이 돼갖고 1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의 장소에 한한다면 얼마가 된다? 0.6m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 부분도 개정은 개정이죠. 수치는 변화가 없었지만 기타라고 표현 안 하고요.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한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이제 이렇게 개정이 돼갖고 이렇게 이제 바꿔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직접 매설식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케이블을 매설할 때 트러플을 설치해 주고요. 케이블을 여기 내부에 이제 이렇게 설치해 주죠. 그 다음에 이 공간을 이제 저희가 모래로 메꿔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시 대매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매설 방법을 우리는 직접 매설식이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를 얘기하고요. 두 번째가 관로식이에요. 관로식은 기본적으로 몇 메타? 1m 이상을 매설해 줍니다. 매설 방법은 동일하고요. 여기에다가 요 콘크리트 트러프가 아니라 바로 관을 매설한 이 형태가 되죠. 자, 관로식의 경우 기본적으로 1m고요. 다만 얘도 매설되는 그 장소 자체가 어떤 그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없는 장소라면 이제 최소 매설 깊이는 얼마가 된다? 0.6m가 돼요. 관로식, 이제 암거식은 뭐 물어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는 거고, 추가적으로 직접 매설식의 경우 그 매설되는 그 이제 이 콘크리트 트러플을 생략하고요. 케이블을 바로 부설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 트러플을 생략한대요. 요때는 바로 뭐가 된다? 콤바인 덕트 케이블을 시설한다면 이제 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직접 매설식이고요. 문제 자체가 직접 매설식이고, 예. 그 다음에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있는 장소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설 깊이는 1m 이상이 되는 거죠. 네. 요 부분은 이제 실기에서도 물어본 적이 있으니까 요 부분은 이제 이렇게 싹 다 정리 부탁드릴게요. 자, 81번의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됩니다. 자, 82번 볼게요. 여기다 합시다. 고압용의 개폐기나 차단기, 피레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로서 그 동작 시 아크가 생기는 것은 목재의 벽 또는 천정 기타 가연성 물체로부터 얼마 이상 떼어놓아야 되는가? 아크 발생 기구와의 이격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작 시에 어떤 아크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이로 인해서요 어떤 그 가연성 물질과
이게 접촉이 됐을 때 화재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고압만 물어봐요. 특고압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2m인데 고압은 이 1m 이상을 우리가 이격합니다. 예. 자, 그래서 82번의 정답은 몇 번이냐면 바로 1번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83번. 저고압 가공전선이 철도를 횡단할 경우 레일 면상 높이죠. 자, 80 몇 번이냐면 이제 3번이죠. 예.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가 되겠습니다. 자,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다. 자, 이제 조건이라고 해볼까요? 조건. 예. 저고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특고압 시가지 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특고압 시가지가 되겠습니다. 조건은 이제 도철행이에요. 그래서 도로를 횡단하고요. 철은 이제 철도를 횡단. 횡은 횡단고도교인데요. 이제 정의는 횡단. 그 다음에 이제 위 사망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라고 볼게요. 자, 어떤 식이든 저고압이든 특고압이든 도로를 횡단하면 무조건 6m입니다. 자, 철도를 횡단하면 무조건 6.5m예요, 이것도. 예. 근데 이걸 레일을 기준으로 하죠. 예. 자, 횡단보도교인데요. 기본적으로 저고압일 때는 3.5m 이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전선이 이제 절연전선 내지 케이블이라고 주어지면 이제 3m가 됩니다. 이런 건 뭐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네. 자, 저고압일 때 지표상 5m 이상이 되겠습니다. 단 얘가 이제 이 교통의 지장에 우려가 없고요. 절연전선 내지 케이블이다 이렇게 주어지면 이제 4m가 돼요. 네. 그 다음에 특고압 시가지 외죠. 기본적으로 35kV 이하가 됩니다. 이때는 5m 이상 높이에 설치해 주고요. 그 전압이 160kV 이하가 되면 기본 6m입니다. 근데 장소가 산지라고 주어지면 5m예요. 자, 그 다음에 160kV를 초과합니다. 기본 산지면 5고요. 아니면 6이에요. 여기에다 단수 곱하기 0.12m가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원래 여기에 6이 이제 어떤 조건이었냐면 평지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산지만 아니면 그냥 다 6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시가지로 넘어와서 기본적으로 35kV 이하가 되면 10m 이상이 돼요. 네. 다만 누구일 때 절연전선이라면 8m 이상이 되고요. 자, 이제 이 35kV를 초과하죠. 기본 10이에요. 네, 8은 예시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출발하시면 돼. 단수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를 완성해 보면 자, 그래서 83번은
지금 문제에서 뭘 물어본 거냐면 저고압 가공전선이 철도를 횡단하죠. 뭐예요? 이거지. 얼마? 바로 6.5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주는 문제죠 사실. 그래서 83번은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절대. 자, 84번 볼게요. 450에 750 일반용 단신 비닐 절연전선을 사용한 저압 가공전선이 위쪽에서 상부조영제와 접근할 경우 전선과 상부조영제와의 이격거리예요. 다 지워볼게요. 84번은 이제 가공전선과 건조물과의 이격거리죠. 자, 84번인데요. 자, 가공전선과 건조물과의 이격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위쪽으로 접근하는 경우랑요, 옆쪽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선 이제 뭐 특정 이제 건조물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여기 이제 위쪽으로 접근하는 경우, 이걸 상방이라고도 표현하니까요. 혹시 같이 기억을 합시다. 자, 일단 이 가공전선의 그 전압이 저고압이래요. 즉 저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의 위쪽으로 접근하고 있대요. 최소 이격거리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2m 이상을 이격시켜줘야 됩니다. 하지만 전선이 누구일 때? 케이블일 때만 1m가 돼요. 예. 자, 이번에는 그 이제 위쪽으로 접근하는 전선의 전압이 22,900V랍니다. 이때는 나전선이냐, 절연전선이냐, 케이블이냐를 따져줘 갖고요. 아래부터 1, 2, 3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나전선일 때는 3m 이상, 절연전선일 때는 2.5m, 케이블일 때는 1.2m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옆쪽이죠. 옆쪽은 좀 특이한 게 있는데요. 정확히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리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저고압이고요. 그 다음에 22.9kV가 됩니다. 자, 이때는 이제 나전선이냐, 절연전선이냐, 그 다음에 케이블이냐를 이렇게 봅니다. 자, 22,900부터 해볼게요. 나전선일 때는 1.5m, 절연전선일 때 1m, 케이블일 때는 0.5m가 되겠습니다. 자, 저건데요. 이때도 나절케로 정리하셔도 되고요. 정확한 표현을 좀 말씀드릴게요. 나전선일 때는 1.2m, 절연전선일 때는 0.8m, 케이블일 때는 0.4m가 됩니다. 사실 이 절연전선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닙니다. 위아래를 통일을 주기 위함인데 이렇게 정리해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어요. 원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의 접촉우려가 없어요. 이게 이제 있는 거를 말하는 거죠.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정리하셔도 무방합니다. 선택을 해주셔갖고 여러분들 이제 정리를 해주셔도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450에 750 일반용 단신 비닐 절연전선 NR전선이고요. 사용한 저압 가공전선이 위쪽에서 상부조영제와 접근한답니다. 이격거리. 저압이죠. 위쪽이에요. 2m죠. 케이블이란 얘기 없잖아요. 절연전선이야. 그래서 84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으로 저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85번이죠. 34만 5,000V 전선로를 일종 특고와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경우 사용하는 전선은 인장강도 77.47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몇 스퀘어 이상의 경동연선인가? 자, 지워볼게요. 보안공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85번이죠) 보안공사와 관련된 내용이다. 자, 먼저 다 써보고 나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조건이고, 우리는 보안공사는 저고압이 있고요. 또 하나가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제2종
특고와 보안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제3종 특고와 보안공사가 있어요. 먼저 이제 저고압보안공사는 전선의 굵기를 물어봐요. 자, 기본적으로 400V 이하의 저압 보안공사는 전선의 굵기가 얼마가 되냐면 바로 4mm 이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400V를 초과하는 고압이 됩니다. 이때는 전선의 굵기가 5mm가 돼요. 이것도 개정된 부분인데요. 이게 미만이었고 이상이었다가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자,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인데요. 어떨 때 적용하니에요. 기본적으로 전선로의 전압이 35kV를 초과하는 전선로로서 몇 차 접근 상태? 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를 말해요. 이번에는 이제 2종 특고압 보안공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선로의 전압이 이제 35kV 이하가 되면서요. 이거 노란색으로 썼어야 되는데, 이 색으로. 정신 못 차리네. 이하가 되면서, 이제 몇 차 접근 상태? 2차 접근 상태로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3m 미만이죠. 또 하나가 그냥 단지 특고압이라고 주어지면서 전압 자체에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된다고 하면 2종 특고압 보안공사라고 보시면 돼요. 드물게 얘만 목주의 안전율이 문제화가 됩니다. 2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종 특고압 보안공사예요. 기본적으로 전선로의 전압은 35kV 이하로서 몇 차 접근 상태? 1차 접근 상태가 됩니다. 또 하나가 그냥 특고압이라고 하면서 전압 자체에 크게 언급이 없고요. 1차 접근 상태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3종 특고압 보안공사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경관을 물어볼 수 있어요. 이 목주와 A종, 그 다음에 B종, 그 다음에 철탑이라고 주어지면 우리가 이제 A종과 B종은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를 말하죠. 지지물로서 목주나 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면 그때의 경관은 얼마 이하가 돼야 된다? 100m 이하가 돼야 되죠. 하지만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서는요, 이들을 시설할 수가 없습니다. B종은 순서를 기억하면서요, 150, 200, 200을 기억하세요. 철탑은 무조건 뭐가 된다? 400m가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뼈다구를 완성하면 이러한 표가 나오죠. 여기서요, 이 표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이 문제만 나올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물어보는 게 바로 뭐냐면, 요거 1종 특고압 보안공사 시의 전선의 단면적 있죠? 요것도 정리를 하긴 해야죠. 자, 1종 특고압 보안공사 시의 전선의 단면적인데, 100kV 미만이면 55스퀘어입니다. 그 다음에 300kV 미만 150이에요. 그 다음에 300kV 이상이 됩니다. 이때는 200스퀘어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뭘 물어본 거냐면 345,000V고요. 1종 특고압 보안공사 시에 전선의 단면적 물어봤죠. 이거죠. 200스퀘어.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으로 저희가 얘기할 수 있죠. 4번. (86번) 보겠습니다. 특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한 22,900V 가공전선과 안테나와의 이격거리는 몇 메타 이상으로 하는가? 뭐 단 중성선 뭐 얘기가 있는데요. 네, 중성선 다중접지 방식이죠. 자, 지워보겠습니다. 자, 가공전선과 뭐가 되냐면 이제 가공전선, 그 다음에 약전선, 그 다음에 안테나, 그 다음에 삭도 등과의 접근 시 이격거리가 돼요. 자, 86번이죠. 자, 가공전선과 가공전선, 그 다음에 약전선, 그 다음에 안테나, 삭도 등과의 접근 시 이격거리가 됩니다. 여기서 가공전선과 가공전선은 전기선과 전기선, 가공전선과 약전선은 전기선과 우리가 밖에서 말하는 통신선, 가공전선과 안테나는 전기선과 바로 방송설비, 가공전선과 삭도는 전기선과 바로 뭐예요? 이제 케이블카 다니는 선을 얘기하는 거죠. 자, 저는요 여기를 약전선으로 기준 잡아볼게요. 자, 약전선과 저압 가공전선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양 전선은 얼마 이상 이격해야 되냐면 0.6m 이상을 이격시켜줘야 돼요. 하지만 단 전선이 케이블이라면 0.3m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좀 되게 독특한 기준이 있어요. 이게 전선이 이제 그 전압이 고압인데도 불구하고 시설한 전선이 고압절연 전선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0.3m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압 가공전선과 바로 약전선과 접근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0.8m 이상을 이격합니다. 단 전선이 케이블일 때는 0.4m 이상이 되겠죠. 이거 요색을 했었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25kV 이하가 돼요. 요건 이제 다중접지를 얘기하고요. 자, 25kV 이하의 특고압 다중접지된 가공전선과 약전선과 이격거리입니다. 이때는요 나전선이냐 절연전선이냐 케이블이냐 구분을 해주셔갖고요, 나전선일 때는 2m 이상, 절연전선일 때는 1.5m, 케이블은 0.5m 이상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절연전선이요, 요게 이제 삭도일 때만 1m인데 뭐 이렇게 정리하자고 했었죠. 자, 여기서 25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이 상호 접근한다, 이렇게 나오면 기본적으로 나전선이냐 절연전선이냐 케이블이냐를 따져갖고요, 나전선일 때는 1.5m 이상, 절연전선일 때는 1m 이상, 케이블일 때는 0.5m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kV 이하가 됩니다. 이때는 조건과 관계없이 2m 이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0kV를요 초과하게 되면 기본 2에다가요 단수 곱하기 0.12m 단수 적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뭘 물어본 거냐면 22,500V 이제 다중접지죠. 그 다음에 이제 안테나, 여기는 안테나로 봐도 돼요. 똑같아. 근데 문제에서 맨 앞에서 뭐라고 줬냐면 25kV 이하의 다중접지인데 절연전선이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1.5m가 되겠죠. 특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한.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으로 볼 수 있죠.
자, 87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제가 여기다 좀 정리를 하긴 하는데요. 답의 형태로 좀 기억하면 좋습니다. 뭐냐면 제1종 특보와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한 154 가공전선로예요. 두 가지 타입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기술기준에서 문제에서 154 가공전선로에 이게 이제 87번이죠. 154 가공전선로에 지락 단락이 생긴다고 나오면 몇 초 이내에 차단하냐고 물어봐요. 몇 초? 1초가 되겠습니다. 이게 조건 자체가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이랑 또 하나가 뭐냐면 문제에서 여기서 제1종 특고와 보안공사를 했대요. 그러면서 위에서 언급한 154 가공전선로에 지락 또는 단락이 생기면 2초가 됩니다. 아주 수치를 기억해도 좋아. 아주 수치를 기억해도 좋습니다. 이게 사실은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어떤 시가지의 지락 또는 단락 개념이고요. 이건 보안공사 개념인 건데 같이 묶어,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아요. 154 가공전선로에 지락 단락이 생기면 1초, 그 다음에 제1종 특고압이라는 보안공사라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이제 여기다가 플러스 1초로 해서 2초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냐면 87번은 3번이에요. 이런 문제 버리면 안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88번이죠. 바엘 변전소 차단기에 사용하는 압축 공기 장치의 그 공기 탱크는 공기의 보급이 없더라도 이제 최소 몇 회 이상의 차단 및 투입이 가능한 용량을 상시 갖고 있어야 되냐 이런 얘기예요. 자, 압축 공기 장치 등의 시설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몇 번이냐면 88번이죠. 압축 공기 장치 등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시험 압력을 물어봐요. 첫 번째가 시험 압력이 됩니다. 이게 이제 수압이 되냐 기압이 되냐 두 타입이 나뉘어집니다. 수압이 되면 1.5배 이상 10분간입니다. 그 다음에 기압이면 1.25배 이상 10분간 가해서 이에 견뎌야 돼요. 새거나 이제 터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가 이 공기 탱크의 용량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지금 이 문제처럼 이 공기 탱크는 이 공기의 보급이 없다는 얘기는 이 압축 공기 장치는요 컴프레셔가 있는 거예요. 공기의 보급이 없다는 얘기는 이제 이 컴프레셔에 뭔가 어떤 비상 문제가 발생했다 이거죠. 아무리 못해도 이 압축 공기는 이 공기 탱크는 최소 1회에 차단 또는 투입이 가능한 용량을 이제 항상 상시 비축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1회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기 사용되는 압력계의 눈금을 말하는데 여기 사용되는 그 압력계의 눈금은 최소 1.5배 이상에서 사용 압력에 대해서 1.5배에서 3배 이하의 눈금을 받는 압력계를 설치해줘라 이거예요. 요 세 가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 압축 공기 장치의 그 공기 탱크의 용량 물어봤죠. 그래서 1회입니다. 1회. 그래서 88번의 정답은 1번이죠. 자, 89번 가볼게요. 인가가 많이 연접되어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가공전선로의 구성재 중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짐을 또는 가섭선에 적용하는 풍압파중에 대해서 옳은 거죠. 89번인데요. 사실 누굴 얘기한 거냐면 병종 풍압파중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지물을 설계할 때 고려되는 풍압파중은 갑종, 을종, 병종인데요. 이 병종 풍압파중은 갑종 풍압파중에 이 갑종 풍압파중에 50% 적용합니다. 자, 첫 번째가요. 얘는 그럼 어떨 때 얘를 적용해야 되냐가 이제 바로 문제화가 되죠. 인가가 많이 연접된 시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가가 많이 연접된 시가지로서 그 전압의 한도가 35kV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인가가 많이 연접되어 있는 그 장소에 그 시설하는 가공전선로의 구성재로서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또는 가섭선에 적용하는 풍압하중은 뭘 적용하냐 이거죠. 바로 무슨 풍압하중을 적용해야 된다? 병종 풍압하중을 적용해야 되죠. 그래서 89번은 정답이 몇 번이다? 3번으로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90번이 됩니다. 90번. 아크 용접 장치에 관련된 어떤 시설 기준이 되죠. 요거 아크 용접 장치의 시설을 말합니다. 네. 자, 첫 번째가 이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이 용접 변압기가 절연 변압기일 것이에요. 요거 하나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아크 용접 장치의 그 시설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가 시험 문제인데, 대지 전압은 300V 하니까 기억할 필요가 없고요. 요 절연 변압기 요 하나만 꼭 기억해 주세요, 따로. 자, 그럼 문제에서 옳지 않은 거죠. 자, 1번 용접 변압기는 절연 변압기일 것 맞는 얘기예요. 자, 2번 용접 변압기의 1차 측전로의 대지 전압은 400이 아니죠. 우리 얼마예요? 300이죠. 2번이 맞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죄다 이제 2번이 옳지 않은 거죠. 나머지 3번, 4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91번. 저압 옥랩에서는 일반적인 경우 단면적 몇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의 굵기의 것을 사용해야 되는가? 라는 거죠. 자, 이건 좀 제가 지워볼게요. 91번이죠. 이거는 이제 옥랩에선의 자, 옥랩에선의 굵기 및 종류가 되겠습니다. 몇 번이냐면 91번이죠. 옥랩에선의 굵기 및 종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저압의 경우 그 전선의 이제 굵기가 기준이 2.5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을 써야 돼요. 두 번째가 얘가 이제 그 조건 자체가요, 전광 표시나 제어 회로용이다. 이런 형태로 주어지면 2.5가 아니라 이제 1.5 스퀘어가 됩니다. 출퇴 표시라는 그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개정이 되면서 사라져 버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냥 요거는 좀 이제 확인만 해주셔요. 이거 그냥 기술 기준에서 우리가 캡타이어 케이블의 굵기 물어보면 그냥 0.75 갑시다.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전압이 고압이 되면 이때 전선의 그 굵기는 바로 얼마가 되냐면 6 스퀘어 이상이 됩니다. 연동선을 쓰라고 하고요. 두 번째가요, 이동전선으로 사용되는 전선이 뭐니에요? 전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요, 이제 움직일 우려가 있는 이런 형태의 선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때는요, 고압용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저압 옥랩에서는 일반적인 경우 단면적 몇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이제 그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쓰냐고 하는데요. 지금 전압이 저압이죠. 옥랩에선으로서 전압이 저압이에요. 굵기 물어봤잖아요. 얼마가 된다? 2.5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해 주는 거죠. 문제 조건에서 뭐 전광 표시나 제어 회로용 이런 얘기가 주어졌다면 1.5도 이제 1.5가 돼야겠죠. 근데 뭐 그 조건이 없기 때문에요. 바로 기준을 물어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바로 1번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캡타이어 케이블도 사실 여러 조건이 사실 있어요. 근데 그것마다 다 우리가 세세하게 다 쪼개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이제 정리해 주시는 게 이제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2007년도 3회 전기산업기사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해설이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무엇을 보고 무엇을 버릴지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81번이죠. 지중전선로의 그 매설 방법인데요. 이건 실기에도 나오기 때문에 정리한 부분은 꼭 다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어 주셔야 되고, 82번 아크 발생 시 기구와의 이격거리죠. 이때는 이제 고압의 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특고압은 2m인데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고압은 1m. 그러니까 아크 발생 시 이 기구와의 이격거리 무조건 1m. 그 다음에 83번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죠.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표의 내용 빠짐없이 다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84번 가공전선과 건조물과의 이격거리예요. 위쪽과 옆쪽에 대해서 그림 내용을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85번 보안공사죠. 표의 내용과 일종 특고와 보안공사 시 전선 단면적 같이 기억해줘야 됩니다. 86번 가공전선과 가공전선, 약전선, 그 다음에 안테나, 삭도 등과의 이격거리죠. 역시 그림에다가 다 정리한 부분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87번 요거는 이제 제가 1호사를 예시를 들면서 지락 단락이 생기면 저희는 1초 이내 자동 차단이고요. 일종 특고와 보안공사란 언급이 있으면 2초가 됩니다. 아주 수치를 기억해 주셔도 좋아요. 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88번 압축 공기 장치 등의 이제 시설 기준인데, 이제 ABB를 취급하는 장소가 바로 이제 예시죠. 어쨌든 세 가지: 시험 압력, 그 다음에 공기 탱크의 용량, 그 다음에 압력계의 눈금 꼭 기억해 주시고, 89번 이제 병종 풍압파 중에 적용 기준 두 가지 있었죠. 꼭 기억해 주시고요. 90번 아크 용접 장치는요, 절연 변압기 요거 하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어차피 대지 전압 그 두 가지입니다. 자, 91번 옥내배선의 굵기 및 종류죠. 이렇게 저희가 정리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2007년도 3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해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정리해달라고 하셨던 그 부분들은 꼭 정리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올라오겠습니다.